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오미고 따라와. 네, 오늘 또 시장이 끝났습니다. 국내장 결국에는 코스닥이 좀 잘 가나 했더니 힘이 빠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기름값이 문제인 거죠. 갑자기 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네. 유가 부담이 좀 이어지면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고 네. 투심을 좀 많이 악화시키는 변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유가 상황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안 움직였던 것들 뭐 예를 들면 유가 때문에 움직이는 뭐 조선이라든지 화학, 정유 이런 쪽이 다시 한번 또 빠르게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들을 또 대신해서 또 가는 아주 빠른 순환매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네. 정말 시장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바꾸는 시장에서 우리는 대응 전략 나미따와 함께 그 정답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시장이 좀 하루하루 흔들려 가는 것 같은데 9월 시장 조금 더 우리가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종목도 미리미리 점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아직 저희가 시작 딱 했었을 때 네. 인사를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종목을 바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달버그님, 박철순 전문가님 아닙니다. 이사입니다. 이사.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달버그님께서는 김영일 전문가님이 진단해 주셨던 종목 오늘 수익으로 매도하셨다고 이야. 감사 인사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종목도 좋은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저희랑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 계속 올려주시고요. 초반에 올려주셔야 선정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이제 받아놓은 종목을 하나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4227님께서 아까 전에 누구죠? 달버그님이 그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하네요. 올려주셨어요? 네, 또 다른 M+니다. 예, 12,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수익 아주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뭐 팡 한번 뛰었죠. 15%라서 지금 계산해 보면 55%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빠른 상승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긴 이 M+가 올해 들어서면서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했고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금 가격대도 보니까 한 번 급등 이후에 쉬어가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잘 잡으셨거든요.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12,000원에서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2만 원 근처까지 갑자기 올라갔어요. 시청자님은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하나기술이 급등을 하니까 그에 대한 후발주자로 지금 M+를 매수하셨고요. 그러셨군요. 근데 매수하실 때 목표가를 설정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에 있어서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빨리 상승하니까 이거를 더 길게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빨리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건지 네. 저희가 그 고민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이 M+를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내일이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긍정적이군요. 너무 긍정적인 네. 미래가 밝은.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요? 역대급 실적 발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러면 하나씩 좋은 키워드를 하나씩 얘기해 주셨는데 자세히 들어보죠. 이사님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하나기술이 너무 먼저 좀 올라갔었잖아요. 사실 두 회사 모두 다 이제 2차 전지 조립 공정 관련된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기술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걸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제 M+를 올리셨는데 적중이네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급등하는 종목들 탔다가 바로 물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동종 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고 실적 나오는 기업들 중에 적당히 올라온 종목들, 부담되지 않는 종목들을 사는 것도 순환매를 고려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잘 전략적으로 대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M+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점이 많은 회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턴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M+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이고요. 노칭이라든지 스테이킹, 템 멜딩, 그다음에 패키징까지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키만 돌리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장비를 제공해 주는 거죠. 처음부터 장비를. 끝까지 다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강점이기 때문에 고객사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꾸준하게 러버풀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과거에는 SK온이 거의 주 고객사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SK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약간 흔들리거나 뭐 발주가 좀 늘어지거나 이러면은 실적에 금방 영향이 미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다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부분들은 조금씩 소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시세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규 수주액 고성장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연간 신규 수주 금액을 제가 알아왔는데요. 2020년도에는 870억이었습니다. 그 해에 수주를 따낸 금액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1,895억.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3천억 원에 육박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고객사를 좀 다변화했기 때문에 4천억 원 가까이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주로 쓸어오네요, 거의. 네, 일단은 가이던스 보면 사실 지금 4천억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그 전에 방금 말씀드린 신규 수주 결국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수주가 올해 4천억 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를 봤더니 지금 수주 잔고가 한 4,300억 원이 넘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상태고 올해 이제 신규 수주를 했던 거래처를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전부 다 거의 해외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이라든지 AESC 같은 이런 해외향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이 뭐였냐면 SK온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구나. 그래서 반기 보고서를 열어봤더니 회사가 리스크가 소멸이 된 게 실제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보면은 7월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추가 발주에 대한 부분인데 SK랑 이제 현대차가 이제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추가 발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하반기 안에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에 납품을 했었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확률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 쪽도 셀메이커 쪽에서 한 500억 원 정도 수주가 하반기 때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지금 해외 고객사 중에 아까 이 AESC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수주를 상반기에도 했었는데 이 회사가 사실 내년에 추가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또 추가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수주 같은 경우는요, 국내향보다는 훨씬 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다양한 해외향으로부터의 어떤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률 나오면 어떤 종목도 눌림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만 한번 매도하셨다가 다시 또 눌림 끝나고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한번 다시 매수하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기업이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바닥권에서 한번 눌림 나오고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방 열어놓고 계속 봐야죠. 쭉쭉.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계속해서 좀 발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좀 인싸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에 대한 성과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인데요. 역대급 실적 발표, 이제 좀 더 실적의 포인트를 잡아주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뭐 역시나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이야기에 목말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한 방 더. 그렇죠. 더 필요한.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엠플로스가 지금 워낙에 좋은 실적을 보여준 거죠. 작년 한 해 매출이 1,16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2분기 매출액만 약 1,495억이 나오다 이미 보니까 넘겨버렸네요. 한 분기 만에 네. 지금 작년 매출액을 넘겨버렸습니다. 대단한 지금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네요. 올해 매출액도 지금 3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작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3배 껑충 뛴다. 그렇죠. 그럼 주가도 3배 껑충 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기대가 그만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워낙에 지금 2차 전지 장비 쪽은
장비는 결국에는 수주량이 얼마나 많아지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수주 잔고가 4천억이 넘게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M+의 이 주가 또한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이제 기대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2차 전지 이 업종들이 전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줬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잡아줬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바닥을 잡아준 구간에서 사실 또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한데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은 상당히 또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선별적인 상승이 당분간은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창 즐겼었던 시장 장세, 4, 5월 달에 2차 전지가 막 이제 날아갔었던 그러한 장세를 생각을 했을 때 2차 전지가 가면은 뭐 장비고 소재고 할 것 없이 다 따라갔었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M+의 이 이야기는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주량을 굉장히 크게 늘려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이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더욱더 수급이 쏠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이 수주 잔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은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담아갈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M+가 정말 급성장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좋았느냐라고 하면 확실히 그건 아니거든요. 사변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먼저 갔던 하나기술도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한 방이 필요했던 시장에서 M+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소식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지금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2차 전지 장비에서 대장주 M+로 조금 더 주목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하나기술이 네. 계속 대장주를 하다가 이제 뭐 역전되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최근에 사실 최근까지 오늘까지 봤을 때 단기적인 성장 주가 상승률은 사실 M+가 훨씬 높았었거든요. 물론 하나기술도 비슷한 회사긴 해요. 왜냐하면은 턴키가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저는 뭐라고 할까요? 같이 이끌어 서로 경쟁하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서로 도움이 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은 주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종목도 밀리면 또 하나기술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좀 돌아가면서 어차피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둘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기술적인 대응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일단 M+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기간적으로 보면 2022년도 작년 이제 1월 달에 최고가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 리스크 요인도 해소가 되고 이제 실적이 눈으로 확인이 되면서부터 올해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작년 8월 고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했습니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거의 뭐 1년을 넘게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저항은 나왔지만 지금 추세가 그렇게 밀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47만 주 이상 대량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국내 증시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액티브 자금은 좀 들어오고 있지만 패시브는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M+로 오늘 대량 매수했다? 좀 더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일장 아주 시원하게 좀 뚫어줬으면 좋겠고, 일단은 시간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다만 이제 내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목표가는 일단 21,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입니다. 일단 계속 여기서 저항이 안 나오면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내일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18,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하면은 사실 이제 장비를 요즘 좀 얘기를 좀 하고는 있지만 저는 2차 전지는 역시 양극재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투자자분들께서도 양극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아마 2차 전지 시작을 하셨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가 쉬는 동안 장비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수익의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M 플러스 하나가 같다라고 해서 네.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신중하게 가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2차 전지가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네. M 플러스가 왜 이렇게 잘 올라왔냐라고 하면 역시나 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장비가 다 실적이 잘 나와서가 아닌 게 아니라 M 플러스 혼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거지. 개별 이슈인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장비를 다 같이 끌고 갈 만한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분위기를 형성을 하려면 하반기에 장비주들이 다 수익이 잘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다 뛰어나지면서 실적이 다 잘 나올 거다. 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 장비주가 쭉쭉쭉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거기까지는 아닌가 봐요. 네, 거기까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M 플러스가 또 워낙에 저평가도 되어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네.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장세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장비가 대안이 된다라고까지 가기에는 너무 이제 멀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M 플러스처럼 2차 전지를 접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 선별적으로 저는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포스코 DX만 마구마구 올라가는 이유 역시나 지금 현재 이 새로운 좋은 이슈가 나왔으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라는, 그러면서 수급이 몰려주니까 같이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M 플러스도 지금 보게 되면 좋은 호실적이라는 이슈에 기대면서 수급이 더 몰려주니까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장비 쪽은 다 올라간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시장이 주목을 해줄 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만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만약에 이제 시청자님이 잡았었던 단가에 제가 잡았었더라면 오늘 제가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아. 네, 왜냐하면 예. 지금 이 M 플러스를 길게 봤을 때 2만 원 정도가 딱 1차 목표가로 보기 좋았어요. 보게 네. 되면 앞선 구간에 이제 매물대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거래됐었던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구간을 뚫어주면서 올라가려면 이 정도의 물량은 한 번 더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구간을 다 뚫어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거래 대금이 한 400억 정도 나왔으니까 네. 5, 600억 정도는 또 한 번 더 거래가 되어야 앞선 물량을 소화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약간 부담되지 않나요? 오늘보다 더 많이 이래야 되는 거니까. 네, 오늘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그렇죠. 된다라고 네. 보는데 결국 오늘의 상승이 실적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장비 쪽에서 실적 다음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게 있을까? 뭐 수주 네, 수주권도 지금 이제 오늘 다 반영이 된 거죠, 사실상. 네, 그렇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수주가 아닌 이상.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주 잔고가 4천억인데 알고 보니까 뭐 8천억이더라. 아, 맞죠.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뻥튀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부담인데요. 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뚫어주기는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었고 저가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네.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듯이 2만 원 구간을 뚫어주려면은 강한 힘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물량도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잡았을 것 같아요. 저가에서 다시 한번 잡을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네. 저는 다시 또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퍼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8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싸네요. 다른 2차전지 장비주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서 결국에는 재매수 구간을 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청자님께서 매도한다, 슬슬 차익 실현한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되 예. 다만 이제 시장에서 지금 2차전지 쪽에 워낙에 다 쉬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M 플러스가 여기에서 이 수급을 더 받고 갈 수가 있어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쉬어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급이 더 몰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뚫어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에 현재 구간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약 22,000원, 23,000원 정도까지는 또 2차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그 다음에 한 모레 정도의 흐름을 보시면서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더 수익 확대를 노리시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하신 다음에 한 15,000~16,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보시면 저는 또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M 플러스와 관련해서 참 좋은 기업이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보유 의견이세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기업 이러면서 수주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매도 의견인데 뭐 나빠서 매도다라기보다는 이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그런 재료, 뭔가 좀 더 강한 재료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을 생각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자라는 관점입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65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신청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속 시원하게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의 종목들 하나씩 가볼 텐데요. 처음에는 이게 읽기가 어렵네. 소믈리 님께서 소믈리. 예, 건설 기계 쪽 DIY 파워입니다. 10%의 비중 그리고 13,200원입니다. 그 13,200원이면 지금 딱 매수가 근처가 되겠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죠. 옛날에 잘 갔을 때는 7월 말에는 한 17,800원까지 갔었다가 그다음부터 쭉 밀려가지고 13,000원 깼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약간 신통치 않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자, 옛날에 이 디어파이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DIY파워 박철순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익권이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3,200원에 사셨으니까 네. 지금 13,400원이니까 200원 수익 아주 보고 약간 그죠. 이게 울고 계시길래.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DIY파워는 어느 정도 고점 대비 할인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되돌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해도 될 것 같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이제 건설기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압 실린더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 건설 관련된 회사들이 해외 쪽으로 가서 뭐 수주를 받고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다 제품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북미 쪽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현대인프라코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이 DY 파워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북미 시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동 쪽도 당연히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고. 신흥국 쪽에서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신흥국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광산 개발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매출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환경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생각보다 지금 뭐 경기가 잘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기대감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실제로 이 회사가 지금 주 고객사가 현대인프라코어인데 현대인프라코어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상반기에만 거의 작년 전체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사가 돈을 잘 벌면 이 회사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인프라코어가 잘 간다? 그럼 주고객사가 돈 잘 버는 거라면 그렇죠. 이 회사도 분명히 돈을 잘 벌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현대인프라코어가 지금 1분기와 2분기 때 상반기 실적 영업이익을 합치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DIY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반기 때 영업이익을 더하면 한 229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한 27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년 전체 매출의 대다수를 벌써 상반기에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 때 이미 많이 오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주가 차트도 비슷해요. 현대인프라코어와. 그래서 지금 DIY파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차트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6월, 7월 급등이 나오면서 7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기간 조정과 그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인 점은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던 주요 1 매물대에서 일단 다행히도 정확히 반등이 나와줬다는 부분이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여기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 가져가시면서 이제는 상단에 있는 현 주가보다 상단에 있는 저항선대들만 잘 1차 목표가 아니면 또 2차 목표가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지금 보시면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이 잘 안 들어옵니다. 계속 이탈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는 그래도 꾸준히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실 외국에서 어떤 뭔가 의미 있는 성과가 연결돼서 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가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만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달 저점 부분이죠. 전저점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니까요. 손절 라인은 12,600원 정도 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2,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1차적으로는 14,600원 선.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보다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 저항 부근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까지 말씀드릴게요. 16,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믈리님께서 올려주신 DY 파워 손절가 12,600원 네. 그리고 목표가 14,600원 2차 16,000원까지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입니다. 달마도님의 종목이고요. 레이저셀입니다. 12,776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어제 이제 상한가 직행을 했었죠. 그랬죠. 기술 개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레이저를 콱 써 올랐는데 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그래도 또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이제 레이저의 불이 좀 꺼져가는 건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는 레이저셀 이 호재 언제까지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 저는 고수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레이저셀이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대로 이제 이름 그대로 레이저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입니다. 이제 HBM을 만드는데 이 레이저셀의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또 고도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거래도 많이 됐고 그러면서 어제 상한가까지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은 약간의 이제 고수의 영역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 자체가 실적이 나오고 있지가 않은 기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언가 테마의 성격을 띠고 있고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HBM이 주목을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시장에서 가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레이저셀이 작년에 수주 잔고가 8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실적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은 종목이고 네. 이제 기업 자체에서 목표로 했었던 실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영업이익을 한 50억 정도로 목표로 했는데 네. 지금 적자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에도 실적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적자 행렬이 조금 이어지고 있죠. 별로네요. 앞으로는 좋아질까요? 앞으로 잔고를 늘려 나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이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개발을 마쳤고 본격적으로 수주 따올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상황 봐야죠.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따와야죠. 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눈에 보이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이 수급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 단가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이 수급에 따른 대응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졌었어요.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냐? 앞선 구간에 매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매물을 그대로 다 삼켜내는 상한가가 나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가려면은 아예 이제 갔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대로 쭉쭉쭉쭉 차익 실현만 나와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의 흐름, 금요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왜 중요해졌냐라고 하면 이제 이 요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 더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대로 다 바닥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에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랑 이제 모레 정도의 흐름 혹은 이제 다음 주까지의 흐름을 보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한 17,000원 정도 구간은 이탈을 하는데 물량이 오늘처럼 한 번 더 강하게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완전하게 차익 실현의 의지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 형성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 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1차 2만 원, 2차 이제 22,0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들어갔었던 물량을 거의 그대로 뱉어내는 수준의 물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흐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도 물량이 나오고 나서 다시 그대로 올려주면 오늘의 이 움직임은 눌림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한 번 정도 더 강하게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차익 실현의 의지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시청자님께서 슬슬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종목이 공모가가 16,000원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상장했을 때 물량이 많았었던 단가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강하게 밀어주는 힘, 앞에 물량을 또 소화해주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레이저셀도 추가적으로 좋은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단가를 정해놓고 만약에 물량이 그 단가를 이탈을 하면서 강하게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완전하게 차익 실현, 그 다음에 혹시나 현재 구에서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니까 한 2만 원 정도 보고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흐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등이 나온다면 2만 원, 22,000원까지 저희 목표가 잡아보고 지금의 수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방법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김정환님께서 아비코전자 올려주셨는데, 야, 안타깝게 사셨던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는 게 아니었을까? 뭐 차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7.9%, 좀 가까이 보면은 한 2, 3일 전쯤에 한번 크게 한번 튀었었거든요. 그거 거의 다 반납한 것 같아요. 비중도 30%, 사셨던 가격이 17,2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15,000원 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저 위로 갈 수 있을지, 위에 바로 머리 정수리에 이 매물벽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아비코전자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17,200원이 신데 네. 시간을 좀 두고 본다면 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실 실적이 상반기 때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1분기 때와 2분기 때 모두 다 영업 손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3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또 엄청나게 올랐죠. 10,000원대에서 19,000원까지 갔으니까요. 굉장히 네. 주가 상승률이 좋았었는데, 역시나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DDR5 관련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대표적인 이제 DDR5 중에도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은 실적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한번 먼저 선반영돼서 올랐지만 어느 정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실적은 좀 아쉽지만 점차적으로 뭐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 훨씬 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충분하고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일 뿐 매수 가격 이상은 뭐 충분히 한번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 교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DDR4는 지는 해고 DDR5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회사가 파워 인덕터를 일단 기존에도 DDR4에다 들어갔었죠. 납품을 했었는데 DDR5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세대 교체 속에서도 충분히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DR5는 뭐 너무 많은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침투율이 한 10%대, 두 자릿수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성장폭이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 다 묶어서 계속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DDR5도 마찬가지지만 HBM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군으로 묶어 놓으시고 돌아가면서 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아쉬운 부분들은 이 회사가 지금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팔았는데, 일단 기관들이 최근에 없었던 이제 10만 주 이상, 오늘은 18만 주를 넘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대량 매물이 나오면서 길게 장대 음봉을 만들었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손절 라인을 일단은 짧게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지우시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오늘 종가 밑에 보시면
지금 121선과 그다음에 21선 이 6개 지금 만나고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 첫 거래일 때 장대 양봉이 나왔었는데 시초가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랑 거의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리스크가 좀 커질 수가 있으니까 투매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하셨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은 한 13,000원대 정도에서 만약에 반등이 좀 나와준다, 저점 만들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지금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지나갔는데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파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요, 14,3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14,3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17,200원이신데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은 18,000원 정도까지 봐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요쪽까지 갔으면 지난번 고점 있잖아요. 한 18,500원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일단 17,500원 정도부터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조금은 분할 매도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매수가랑 지금 제가 목표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들고 있으면은 뭐 수익도 거의 뭐 안 나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손절 라인을 이 타임에 일단 파셨다가 그 다음에 저점 만들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시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만 가도 나쁘지 않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종목을 굳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알겠습니다. 계속 들고 있지 말자. 네. 이런 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재도전이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손절가 14,300원, 목표가 17,500원 드릴 테니까 네. 다시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빠르게 남겨주시고 저 조금 전에 봤는데 아까 살련님이 또 슈퍼챗을 예.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슈퍼챗 예. 보내주시면서 전화 주세요라는 광고 멘트를 함께 남겨주셨더라고요. 이제 거의 직원이에요. 우리 맞아요. 예. 거의 식구니까. 예. 자, 여러분들 02-325-8200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꼭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이어가 봐야 되는데요. 바로 전화 연결이 기다리고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SDI고요. 아우, 큰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2만 2천 원에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시작해갖고 단타 네. 유지를 했는데 이번엔 목표가를 한번 해갖고 장타로 좀 길게 갖고 가려고 하는데 네네. 목표가를 알고 싶고 또 현금이 좀 있어서 만약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삼성 SDI에 조금 비중을 가득 실으시려고 지금 생각을 중이신 것 같은데 한번 장기 투자 가능할지 목표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영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 단기적인 방향성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방향성 둘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이 배터리 3사하고 같이 엮여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평가,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혹은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이제 진출을 많이 해 놓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살짝 이제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IRA 법안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 SDI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스텔란티스하고 합작 공장을 또 설립을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삼성 SDI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고객사를 좀 늘려 나가려는 움직임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배터리 셀 3사 중에 봤을 때 그래도 좋은 이야기가 나올 만한 것들은 삼성 SDI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쉬어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삼성 SDI가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과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의 분위기가 약간은 좀 변화하고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최근에 잘 나왔었지만 여기서 더 잘 나올 수 있을까? 가격 전략을 싸게 한다라는 부분이 잘 먹혀 들어갔지만 수익성이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더 좋은 수익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최근에 또 전기차 업계에 약간의 또 분위기가 든 게 전기차 살 사람들 다 샀다. 지금 보조금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 충전 인프라가 완전하게는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 살 사람들도 다 샀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글로벌적으로 살짝 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3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살짝 떨어지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강한 움직임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5만 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70만 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 목표가가 7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70만 원 단가에서 이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가는 7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는 65만 원으로 설정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단가가 바닥을 잡아주는 단가이기 때문에 굳이 손절에 대한 부분은 생각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도 무언가 눈에 띄게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65만 원 근처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님께서 완전히 길게 본다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 구간에서 한 70만 원 정도까지 길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는 너무 길게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65만 원 정도에서 정리한 다음에 다른 조금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 M+ 같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무언가 그동안에 집중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의 실적이 좋으면서 바닥에 있고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 매수는 해도 돼요? 전 지금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굳이 고려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가가 어찌됐든 뭐 그렇게 높으신 편은 아니시고 지금 현재 바닥을 잡아주는 수준이지 주가가 확 끌어올려진다라는 만큼의 수급이 들어간 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흐름만 보는 쪽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시간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65만 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71만 원까지 2차 목표가 잡아주셨는데요. 수익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이 되셨을까요? 잘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DI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포그님께서 저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브리지텍을 8,400원에 비중 30%로 상담을 했었는데 드디어 수익이 났네요. 오늘 수익이 났겠네요. 야, 거의 장막판에 이게 뭡니까? 팡 하고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팔아야 될지가 궁금하시다라고 얘기하셨고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까지도 붙여주셨습니다. 따뜻하네요. 네. 네. 오늘 브리지텍이 계속 밋밋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장 마감할 때 갑자기 튀어 한 7.7% 튀면서 아주 극적인 마무리를 지어냈습니다. 자, 이 원인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상승이 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바로 내일 뭐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사님, 브리지텍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내일장에 한번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하면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브리지텍은 뭐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자체적인 제품을 활용해서 주문을 받으면 그 회사 가서 인프라 만들어주고 임대해주고 거기서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피를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AI 트렌드에도 굉장히 맞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I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오늘 시간외에서 지금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9.96% 시간외에서 상승을 했는데 뭐 요게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나와 있는 뉴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데 미국 이 전역에 AI 이제 의료 AI 이 관련된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MS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뉘앙스? 네,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네.
이 회사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십을 맺었던 회사가 바로 이 브리지텍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기업들과도 굉장히 많이 파트너십이 있었었고, 그래서 뭐 애플이라든지 뭐 MS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어떤 AI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항상 가끔 묶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매수가까지 이제 오늘 넘어갔잖아요. 일단은 수익권에서 일단 시간에까지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내일 시간을 다 반영해서 갭상승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10% 이상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충분히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 대비했을 때는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거의 명확합니다. 9,500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9,500원 정도 선을 목표가로 하시되 1차 목표가로 하시고 절반 정도는 일단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왜냐하면 또 한번 이슈로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낙폭이 바로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실적이 이렇게 받침이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나왔을 때 아니면 개별 호재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9,500원이지만 내일 갭 상승했을 때부터 조금씩은 그래도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네. 손실 구간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갭 상승 출발하면은 미련 없이 한 10% 정도 3분의 1 정도죠. 이 정도는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9,500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0원까지 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2차는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9,500원, 2차 1,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잡아드려야겠죠. 손절 라인은 현재 기준에서는 8,300원입니다. 네, 브리지텍 매도 타이밍 궁금해하셨는데 아주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9,500원에서 10% 익절, 나머지로 1,500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8,300원입니다. 네, 다음 상담 빠르게 이어갑니다. 칩셋미디어 오원규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37,600원에 11% 가지고 계시고 8월 초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하시고 좀 하락을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네, 일단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원래는 보통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엮였었던 기업이죠. 이 기업이 이제 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 보통 이제 이 기업들의 IP를 제공을 해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쪽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이제 IP를 뭘 이제 제공을 하냐면 반도체 설계 자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기술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로열티를 받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고객사가 해외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엮이냐라고 하면 이 기업이 이제 이 비디오 IP 쪽으로는 세계적으로 또 강세를 보이는 기업인데 네. 요게 또 이제 자율주행 쪽에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칩셋 미디어가 자율주행 쪽으로 또 이제 한 바퀴 돌았었잖아요. 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또 좋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현대차 이슈로 인해서 또 칩셋 미디어도 수급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들어가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칩셋 미디어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라닉스라든지 혹은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 이러한 종목들 보게 되면 수급이 상당하게 크게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수급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4만 원 구간에 딱 맞고 떨어졌죠. 단기적으로 4만 원 구간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3만 원 초반대에서 이 4만 원 구간 동안에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크다라는 뜻이 되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뭐 내일이나 모레 구간에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이 수급이 밀어 올려진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청자님의 투자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방향성이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전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3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약간의 모아가는 전략을 취했을 때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라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칩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길게 봐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흐름이 4만 원 구간을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하루 정도 더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박스권 고점에서 박스권 저점으로 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내일 혹은 이제 모레 혹은 다음 주 초까지 흐름 보시면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럼 한 차례 정리한 다음에 향후에 재매수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이제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재 구간에서 눌렸을 때 약 한 3만 원 초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구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더 확대를 해서 1차 목표가 4만 원 초반대로 잡고 가시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칩스앤미디어 4만 원 초반으로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시청자님께서 손실에 빠르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손실을 조금 견뎌보실 건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와우. 꽉꽉 채워갑니다. 전화인데요. 빨리. 네. 제가 조급해지잖아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네, 대한제당이에요. 설탕 관련해서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3,185원인가? 95원인가 이렇게 돼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수익으로 전환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네, 그래서 네. 언제 정도에 매도하면 되나 궁금해서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익 좀 최대한 낼 수 있는 방향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이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많이 올라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혹시 그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한제당을요, 제가 조금 샀다 팔았다 그런 거 좀 했어요, 몇 번.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원래 네. 지금 팔아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 가격권에서 항상 여러 번 밀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어요. 네, 8월 초에도 그랬고 8월 말에도 또 밀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준비는 개장 전에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장 전에 동시효과를 좀 보세요. 그래서 동시효과 때 만약에 조금 마이너스로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초반에 한 5% 정도, 절반이죠. 절반 정도는 던지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지시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더 버티면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만약에 동시효과 때도 밀린다. 그럼 일단 절반 줄여 놓으시고 그래도 목표가는 이번에는 한번 뚫어볼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처럼 윗골이 많이 달지 않았고 막판까지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개인이 조금만 더 들어와주면 일단 뚫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목표가는 명확합니다. 지금 상단 부분에 있는 매물 저항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37,000원입니다. 3,700원이요. 네. 그래요? 네, 3,7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위입니다. 3,880원 정도. 네. 그래서 여기가 저항대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뚫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인도에서 수출 안 한다, 이런 설탕 수출 안 한다 이런 내용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다른 종목도 올라가면 이 종목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부터 조금 이제 내일은 수익을 좀 챙기는 좀 즐거운 날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손절 라인은 정해드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매수가까지 내려가시면 안 돼요. 수익권에서 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350원. 네, 3,350원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전량다. 그래도 수익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냥 바로 매도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도 일단 절반 정도 처음에 파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한번 도전해 보시고 못 올라갔다가 밀리면 손절 라인에서 남은 종목 현금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제당 봐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2부는요. 클리오라는 종목을 두 분의 특별 진단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만날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